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생각보다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은행 잔고에 1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. 매달 돈을 벌어서 매달 생활비 쓰고 그냥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거죠. 특히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. 뭐 2030들 비트코인 한다, 주식한다, 부동산 갭 투자한다 이런 명목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뭐 빚을 좀 요행을 바라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혼나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져서 자영업이 무너져서 빚을 많이 지게 된 사람들은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합니다.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빚이나 저 빚이나 똑같이 빚은 빚이다라는 생각이 들죠.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영업자들의 그 엄청난 대출들, 자영업자 다중채무, 그게 내간이죠. 언제든지 터질 수 있죠. 부동산 PF 대출이 터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다주택, 다중채무자들의 대출,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, 이래저래 여러 곳에서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농협중앙회나 수협 이런 데에서도 뭐 중도금 대출을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사방에서 대출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죠. 뭐 어떤 식으로든 빚을 내서라도 꾸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이들이 은행 대출이 막히니까 어쩝니까? 이금융, 상금융에서도 막히면 그냥 거의 사채를 쓰는 지경까지 내몰리는 거죠. 뭐 카드 대출을 한다라는데 카드 대출이 사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? 결국 이름만 다를 뿐인 거지 거의 사채급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5060들이 은행 대출이 막혀서 카드 대출에 몰렸다. 이러면 이 다음 뭡니까? 뭐 리볼빙인지 뭔지 또 있잖아요. 뭐 카드 대금 납부하는 걸 미루는 거. 뭐 그런 거 한 6개월쯤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두 손 두 발 들겠죠. 이미 지금은 뭐 리볼빙 대출도 뭐 다중 채무를 진 사람들, 세 곳 이상의 대출을 낸 사람들에게는 그 리볼빙조차도 안 해주는 거죠. 왜? 대출을 해서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요. 그리고 은행들이 왜 대출을 중단하겠습니까? 뭐 부동산 담보를 받고 해주는 것들도 안 하기 시작한 거죠. 왜?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으니까 부동산을 아무리 담보로 잡고 경매 처분해도 대출한 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. 이자는커녕 원금 상환도 쉽지 않다.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중단하는 게 아닌가.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. 뭐 이제 이래저래 아비규환 지옥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사람들이 돈은 필요하고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사람들이 이제 턱턱 이제 숨이 막혀서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. 기업은 기업대로, 개인은 개인대로 계속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야반도주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. 생 난리가 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은행 대출이 막혔다. 사람들이 난리를 친다. 뭐 어떤 뉴스는 이자가 16%, 17%인데 강남 아파트 집주인도 줄을 선다. 이게 제목이에요. 강남 아파트 집주인이면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부자잖아요.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아파트 팔면 뭐 10억, 20억은 그냥 생길 텐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16%, 17% 대출에 목을 맬까? 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. 집값이 떨어지건 아니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서 서둘러서 처분을 해야 되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이자를 16%, 17% 물린다고 하는데도 그냥 줄을 서는 거죠. 1997년 IMF 때 한때 시중금리가 30%까지 치솟은 때도 있습니다. 어이가 없는 게 500만원, 1000만원을 못 갚아서 10억짜리, 20억짜리 건물을 경매 처분 당하는 이들도 되게 많았고요. 예. 뭐 이런 거죠.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원가 만원짜리 판매가 8만원, 9만원에 팔던 물건을 현금을 가진 이가 와서 돈을 개당 1000원치 줄 테니까 만원짜리 원가인 물건을 넘기라 이러는데 뒤도 안 보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. 왜?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물건을 쳐내서 그 달이라도 넘겨야 한 달, 두 달 넘겨야
그 다음을 또 지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안 그래 버리면 전부 뭐 공장이고 가게고 물건이고 다 날리게 생겼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죠.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또 한 명은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되냐. 물건으로 주는 거죠. 그럼 그 물건의 가치가 1,000만 원인데 직원 월급 100만 원 안 줬는데 1,000만 원씩 물건 가져가도 아무 얘기 못 하는 거죠. 왜? 직원이 채권자가 되고 그 사장이 채무자가 됐으니까요. 채무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?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. 앞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신의 피를 팔고 몸을 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팔겠죠. 제가 오싱이라는 그 일본 소설을 읽는데요. 거기에 보면 오싱,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았던 그 어린 여성인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너무 이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식모로 팔려가는 거죠. 남의 집에. 왜? 그래야 이제 먹을 거리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밥을 드니까 입 하나를 덜면 또 나머지 가족들이 밥을 더 먹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당시에 못 사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나 보더라고요. 우리도 마찬가지였죠. 우리가 지금 현재 이만큼 사는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. IMF 때 1997년도에 외환 보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국가신용 등급이 하락되고 그 IMF에 손 내밀고 많은 이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잖아요.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튼튼히 쌓아놓고 했었는데 또 20몇 년 만에 또 이러한 위기가 닥쳤습니다. 왜 닥친 겁니까? 흥청망청 빚내서 사람들이 빚쟁이의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인 거죠. 정부가 100조, 정부가 1000조, 기업도 1000조, 가계부채 1900조, 전세금까지 합하면 뭐 이래저래 5000조가 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빚 덩어리죠. 이게 괜찮다, 별일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.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. 우리의 삶이 절대로 만만하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빚을 진 사람들은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뭐 개인회생 아니면 뭡니까?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. 뭐 파산신고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빚을 갚지 않고 떠넘길 치다라고 생각하는 놈들도 많습니다. 빚은 끝까지 빚을 진 사람에게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은행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카드 대출로 뛰쳐간 그들이 겪게 될 현실은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이 고금리 카드 대출을 받은 5060들이 삶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겁니다. 카드 대출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살까?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암울해질 것이다. 우리네 삶이 나이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.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함부로 비치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겠다.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면서 마실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